자, 그리고 민주당 내부도 지금 좀 어수선합니다. 민주당 지역위원장 경선에서요. 친명계 인사가 내가 부당하게 컷오프 당했다라고 공개적으로 주장을 했죠. 그러면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게 책임을 묻고 나선 겁니다. 친명계여서, 친이재명계 인사여서 내가 손해를 봤다라는 주장인 건데 내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벌어질 이 당대표 정청래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 간의 이른바 명청 갈등의 예고편이 아니냐 이런 우려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컷오프는 정청래 대표의 컷오프 없는 100% 완전 경선 약속을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결자 해지하십시오. 이유도 명분도 없이 진행되는 컷오프는 독재입니다. 이번 주에 하여튼 친이재명계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했다라는 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런 추측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고만 있을 뿐입니다. 당의 조강특위가 원칙과 규정에 의하여 엄밀하게 절차를 진행했다. 당내에 친명, 비명, 반명 등으로 언급되는 그러한 별도의 그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 문제 제기를 공개적으로 하게 된 이 유동철 지역위원장,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영입한 인사입니다. 친명계 인사입니다. 친명계 조직인 이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인물인데요. 이 유동철 지역위원장이 반발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시당위원장 경선에서요. 부당하게 내가 탈락을 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벌써부터 공천권을 두고 당대표와 대통령 간의 미묘한 갈등이 시작이 된 게 아니냐라는 분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명청 갈등이죠. 먼저 예선이죠, 저게. 왜냐하면 부산시당위원장이라는 게 당직이거든요. 네. 물론 해당 지방선거에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당직이지만 실제 본인이 어떤 선출직에 나가는 게 아니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당대표가 나서서 무마하고 당 특보 자리를 주겠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또 기자회견을 했어요. 이거는 향후에 있을 친명계에 대한 공천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집단적인 움직임이 나타난 거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이전 지방선거나 이전 총선에서 사실 비명계가 불이익받았다라는 여러 가지 평가가 많았거든요. 그랬죠. 그렇다면 지금은 이제 약진을 비명계가 할 수 있는 이 정치 풍토를 아예 미연에 방지하겠다. 아하. 그리고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보면 재선을 나아가야 되는데 재선 가기 위해서는 사실 친명계의 도움도 필요하겠지만 비명계의 도움도 암묵적으로 상당히 필요합니다. 네. 이런 친명계에 대한 도전적 정치 풍토를 아예 싹을 자르겠다. 아하. 이런 식의 집단적인 어떤 그 계획 이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네네. 거기에 대한 표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비명횡사라는 말이 나왔던 때가 있었습니다. 비명계여갖고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주장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와는 이제 상황이 거꾸로 되는 게 아니냐 지금 이런 이야기거든요. 새 정부 초반부터 여러 차례 이 당정 간의 불협화음이 노출되면서 명청 갈등설 역시 재점화되는 모양새인데요.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명청 갈등설까지 재점화되는 양상입니다. 실제로 좀 미묘한 갈등 같은 게 존재한다고 합니까? 당하고 청와대하고 소위 용산이지만은 네. 저거는 지금은 그건 대개 한 중반쯤 가서 반환점 돌 때 대통령 임기가 그리고 대통령 아주 인기가 바닥일 때 그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늘 그래 왔어. 뭐 지금 임기 초에 무슨 여기 갈등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 강성 지지층의 요구를 좀 당에서는 특히 저 받아들이려고 좀 하고 하니까 뭐 약간의 뭐 그건 있는데 갈등은 무슨 갈등이에요. 대통령 힘이 워낙 세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초기에. 그러면 초기인데 지금 얼마 1년도 안 됐는데 몇 달 됐다고. 자, 대통령 집권 초기는 국정 장악력이 아주 강하죠. 그런 임기 초반에 갈등은 무슨 갈등이겠냐 라면서 지금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언론에서 계속 보도가 나오듯이 계속되는 엇박자 때문에 이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린 게 아니냐 뭐 이런 전망도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친문계와
예전에 있었던 친문계와 손을 잡고 이제는 비명 행사는 없다. 뭔가 비명계의 세력 단단하게 다지는 그런 계기로 삼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입니다. 그냥 좀 너무 멀리 나간 것 같다라는 멀리 생각은 나갔어요? 듭니다. 그러니까 뭐 이번에 이제 사실 어떤 컷오프라는 거는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모두를 다 경선시킬 수도 없는 거고 사실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됐던 그 사안에 대해서도 4명이 면접을 받고 2명이 탈락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만 이제 따로 뭐 축출되듯이 떨어졌던 게 아니라 실제로 당 관계자들의 얘기도 빌려보자면 면접에서 좀 점수가 차이가 많이 났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뭐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축출했다라기보다는 이 사안별로 그럴 만한 객관적인 이유가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이고 지방선거 때 어떤 뭐 의도적인 세력 교체가 있을 것이다. 혹은 뭐 특정하게 뭐 정청래 대표나 어떤 당 지휘부에 있는 분들이 지도부에 있는 분들이 본인들의 정치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특정 세력을 심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사실 정부 초기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이니만큼 네. 정부와 어떤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였을 때 그것이 과연 당원들에게도 호응을 얻을 수 있을까? 네. 그런 실질적인 의문도 들기 때문에 네. 현실 가능성이 좀 적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쩌면 지금 좀 시기가 이르기 때문에 정치권의 호사가들이 하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고 지방선거가 코앞에 다가오면 지금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때 가면 판별이 됩니다. 명청 갈등. 자, 지금 고개를 들기 시작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